일화 줄거리. 고려조 숙문 옥무 정책에 따라 문신들의 무신들을 향한 모멸은 의종대에 이르러 정점에 달한다. 군왕은 황혼무도해지고 문신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은 결룡대정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려 무신들의 가슴에 원한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정중부를 비롯해 이방, 이고, 삼인은 칼을 들고 일어나 무신 정권 시대를 연다. 사신 유은규.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지 한 달을 훌쩍 넘긴 그해 10월 5일. 정중부를 비롯한 별난의 주역들은 어전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궁하는 문무백관이 그런대로 틀을 갖추었지만 그들 세 사람은 문무백관 위에 군림했다. 조정은 항상 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위태위태했지만 백성들은 더 이상 피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전회의가 열리던 이날의 의제는 금나라에 대한 대처 방안이었다. 즉 나라에 변란이 일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그들 황제로부터 순조롭게 신앙 책봉의 윤허를 얻어내느냐였다. 우리 고려에 신앙이 등극했는데 어찌 허위로 알린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알려야지요. 문신들의 주장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려 윤호를 받자는 주장이었다. 이고는 금방이라도 쌍칼을 뽑아들 기세였다. 이것들이 살기 싫어 환장을 했구먼. 그래, 금나라에 그대로 알려 대군을 휘몰아쳐 우릴 죽이라는 것이냐. 그것들이 오기 전에 내 놈들 목줄기부터 꿰뚫어 주마. 이곳이 어전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고는 불맞은 망아지처럼 펄쩍 뛰었다. 그는 본래가 불황무식하여 세련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위인이었다. 문신 하나가 궁색한 변명을 풀어놓았다. 대장군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는 것은 굳이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려의 일을 금나라 황제가 무슨 염치로 꼬투리를 잡겠습니까? 이고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아니, 누굴 청맹간이로 아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이것 봐. 긁게나 한다는 문신들이 얼렁뚱땅 짓거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길을 가는 똥개도 알아. 이고는 어전이라는 것을 잊은 듯 막말을 퍼부어댔다. 모든 걸 금나라 황제에게 말한다면 어찌 되겠어? 아이고 잘했다 하나. 이런 답답한. 틀림없이 금나라 황제는 옳지.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구나. 이참에 대병을 이끌고 들어가 쑥대밭을 만들고 무신놈들을 제거해야겠다. 하지 않겠어. 이렇듯 앞일이 빤히 보이는데 있는 그대로 알려 뭐를 어떻게 한다고. 이건 분명 다른 뜻이 있어. 정중부가 의견을 조율했다. 사실 그렇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듯 싶소. 그렇게 한다면 이 장군의 주장처럼 금나라가 대군을 보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다분하오.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소이다. 정중부는 명종임금 쪽으로 상체를 돌렸다. 마마께 아뢰옵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으론 전학마마와 신학마마의 표문을 하나씩 지어 올리는 것이 상책이라 보옵니다. 전왕이 신병을 이유로 선의하였음을 표문에 적으면 허락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금방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책사 노릇을 하는 아들 정균이가 내놓은 방안이었다. 무신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정중부의 안은 채택되어 문국겸에게 2가지의 표문을 쓰게 하고 공부낭중 유은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문장가로 알려진 문국겸. 그가 붓을 잡았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지라 쉬이 움필이 되지 않는다. 그는 몇 번을 생각하고 고쳐 생각하고서야 붓을 놀려 초고를 썼다. 명종임금은 표문을 읽고 입맛을 다셨다. 참으로 굴욕적인 문사로 채워졌지만 금나라 황제의 윤호를 얻어내자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유은규는 닷새 후 금나라로 길을 떠났다. 부사를 비롯해 수행원은 30명이었고 말 20필에 많은 박물을 싣고 갔다. 사신 일행이 압록강 건너 구련성에 당도하자 성문에 금나라의 유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들은 신앙의 등극을 금나라 황제께 올리는 표문을 가져왔소이다. 유사는 째어진 눈을 더욱 가늘게 만들며 대답했다. 우리 황제께서는 고려국에서 사신이 오면 맞아들이지 말라는 엄명을 내리셨소.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황제의 명을 어길 수야 없지 않겠소. 그러나 고려인삼이 든 보따리 하나를 받아든 후로는 얘기가 사뭇 부드러워졌다. 이곳까지 왔으니 황제께 청은 넣어 보리이다. 그대들은 이곳에서 기다리시오. 유사는 곧 금도로 길을 떠났다. 그리고는 한 달이 다 되었어야 나타났다. 자, 가십시다. 쉽지 않은 허락이었소만 그대들 정성이 지극하여 힘을 썼소이다. 참으로 고맙소이다. 거의 20일이 되었어야 유은규 일행은 금나라의 상경 회룡부에 도착했다. 일행들은 그곳 객관에서 이틀을 쉬고 궁궐에 들어가 황제를 아련했다. 속방에 사신 공부낭중 신유은규 황제폐하를 아련하옵니다. 고려국이라 하지 않고 굳이 속방이라 한 것은 황제의 심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다. 국궁하여 절을 하고 잠시 기다리자 창노한 노인의 목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들라. 유은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금의 황제가 있는 어전. 요란스러운 색조로 치장된 건물 안은 현기증이 일어날 정도로 어지러웠다. 특히 황금색으로 채색된 용상이 있는 곳엔 역시 황금색 용포로 몸을 감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천좌관을 쓴 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용상으로 오르는 데는 4개의 계단이 있고 문무백관들은 그 앞에 시립했다. 황제가 말했다. 가까이 오라. 유은규는 접반관의 안내를 받아 황제 앞 20보 거리에서 멈추었다. 속방의 사신은 들으라. 황제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 고려 조정에 병고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소상히 말하라. 폐하, 병고가 아니라 선의이옵니다. 선의? 예. 보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다. 어찌 짐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폐하께서 읽으신 표문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치 않은 소리. 짐이 표문을 읽어본 즉 너희 고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보듯 알 수 있었다. 동방의 예의지국을 자처하던 너희 나라에서 동생이 형을 패하고 보위에 오른 것이 분명한데 괴사한 언어로 표문을 만들어 짐에게 보낸 것은 짐을 능멸하는 것이 분명한 터. 짐은 결단코 고려국을 징벌하여 그 죄를 논하겠노라. 노인의 창노한 음성이 정가관을 쩌렁쩌렁 울렸다. 좌우로 갈라선 신하들 역시 곱지 않은 눈길로 유은규를 노려보았다. 이미 이곳으로 올 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듯 유은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폐하, 표문에 써있는 내용은 어김없는 사실이옵니다. 전왕의 소생인 태자가 영민하지 못한 탓에 전왕의 유명을 조차 아우에게 선의하신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놈, 어디에서 요망한 혓바닥을 놀리느냐. 정녕 죽고 싶어 그러는 것이렸다. 아니옵니다. 신의 말은 1.1의 거짓이 없사옵니다. 신이 거짓을 아랜다면 마땅히 신의 몸은 도륙되어 들깨의 밥이 되고 남을 것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유은규의 답변이 흐트러짐이 없자 황제는 늘어선 근신들의 생각을 물었다. 승상양필이 말했다. 폐하, 저자의 말을 조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고려왕은 태손이 태어났음을 알려온 바 있사온데 만약 태자가 불민하여 보위를 전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태손에게 양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태손에 관한 문사는 한 줄도 보이지 않으니 여기에는 연유가 있을 것으로 보옵니다. 그렇도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려왕 현은 동생들이 보위를 엿보는 것을 몹시 불안스럽게 여겼습니다. 대녀우를 지방으로 보낸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지난 동짓달에 대정승 야율규를 현의 생일 사신으로 보낸 바 있었으나 고려에서는 폐하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고려 땅에 큰 변란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정황을 볼 때 호는 현의 왕위를 찬탈한 것이 분명합니다. 폐하께서는 현혹되지 마옵소서. 이때 다른 정승이 의견을 내놓았다. 신의 소견으로는 은밀히 고려국에 사람을 파견하여 그 사실 여부를 가늠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황제는 당치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고려국에서 어떤 손을 쓰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머리가 지근거렸다. 황제는 일단 유은규를 사신 숙소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렸다. 이틀이 지나 비로소 유은규에게 들라는 명이 떨어졌다. 황제는 한 통의 조서를 내렸다. 고려왕 현에게 주는 것이다. 감히 폐하께 한 말씀 드리겠사옵니다. 말하라. 신은 폐하께 두 가지 표문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면 전왕과 신왕의 표문입니다. 하온데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전왕의 표문에만 회조하시고 신왕에 대해서는 답서가 없으신지요? 그래서 어찌하라는 것이냐? 폐하, 모름지기 신하된 자는 군명을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속방의 사신인 신이 신왕의 표문에 대해 회조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은 군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군명을 욕되게 하여 돌아가는 것보다 상국에서 뼈를 묻음이 옳은 줄 아옵니다. 유은규의 눈길은 황제의 얼굴을 떠나지 않았다. 답신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길이었다. 그러나 금나라 황제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전왕의 해조만 가져가라. 신이 1000만 번 죽는 한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 그렇사옵니다. 그것 참. 황제는 응석을 부리는 손자를 보듯 낭패한 모습으로 입맛을 다셨다. 여전히 입가엔 쓴웃음이 기웃거렸다. 어쨌거나 오늘은 객사로 돌아가라. 황제는 그 말을 떨구고 용상에서 일어섰다. 유은규는 객사로 돌아오자 궁궐을 향해 섰다. 관복을 입은 그대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마치 뭉뚱한 통나무처럼 서 있었다. 접반사가 다가와 옷을 갈아입고 식사부터 하라고 채근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밥을 먹는단 말이냐. 사신의 책무란 능히 조정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 그런 희망이 없질 않느냐. 이러고도 어찌 사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입에 곡기를 넣을 수 있겠느냐. 물러가라. 날이 어두워졌다. 점점 밤이 깊어지자 접반사가 다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은규의 답변은 단호했다. 나는 황제 폐하의 윤호가 내리기 전에는 결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 어느 누구든 나에게 그런 것을 권하는 것은 불충으로 다스릴 것이다. 접반사는 물러나와 한숨을 내쉬었다. 전에 없이 고집쟁이 사신이 왔다는 표정이었다. 보다 못해 접반사는 황제에게 고했다. 황제는 그에게 식사할 것을 권했으나 유은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사흘이 지나갔다. 행렬을 따라온 수행원 한 사람이 한밤중에 식사를 가져왔다. 나으리, 식사부터 하십시오. 그래야만 더 버티든지 견디든지 할 게 아닙니까? 당치 않은 소리. 어서 가져가지 못할까? 사신의 임무가 어떤지를 알고 있는 자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뱃속을 채우고 단잠을 자라는 것이냐. 이번 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하는 말이냐. 곡식을 끄는 지 닷새가 지나갔다. 본래 깡마른 체격인 유은규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굶은 데다 잠까지 설쳤으니 영락없이 살아있는 아기였다. 푹 꺼진 눈자위는 그렇다 쳐도
맥이 풀린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이제는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폐하, 고려국의 사시는 마치 송장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지만 저런 신하를 거느린 고려왕은 무척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부상서가 황제의 명을 안고 달려왔다. 그대의 충정은 이미 황상께서 알고 있네. 그러니 이젠 음식을 먹고 잠을 깊이 자두시오. 그래야 다음날 황상을 아련하지 않겠소. 당치 않습니다. 신은 폐하의 회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온데 무슨 염치로 음식을 먹겠습니까? 회조를 받은 다음이라야 이 몸은 살아가는 명분을 찾을 것입니다. 예부상서에게 전해들은 황제는 비로소 고려의 신앙에게 보내는 조서를 초하라는 명을 내렸다. 곡기를 끊은 지 꼭 이래만이었다. 황제는 유흥규의 충성심을 포상하는 어찬을 내렸으며 비단 20필과 의복 20벌, 말 한 장 2개를 하사했다. 유흥규가 가져온 조서는 신앙의 등극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차 책명사를 보내 책봉할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다. 명종임금은 유흥규의 공로를 치하하고 벼슬을 군기감으로 승차시켰다. 유흥규가 없는 7개월 동안 개경은 큰 변화가 일어났었다. 그 소식을 평소 교분이 두터운 우정원 최당에게서 들었다. 지난 정월에 대장군 한순과 한공 형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군 사직이 같은 무신의 칼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네. 평소 교유는 없었어도 한순 형제에 대해 비교적 아는 편이었다. 무관으로서 가장 학식이 많은 장수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최당은 말했다. 그토록 성정이 조용한 사람이 왜 죽임을 당했겠는가? 바로 성정이 맑은 게 화근이었네. 그게 무슨 소린가? 지난 9월에 난이 일어났을 때 이고와 이의방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문신들을 죽였네. 무차별 살상하여 원한을 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 아닌가? 그것은 감정의 소치일 뿐 결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지. 이의방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는가? 즉시 영모라는 누명을 씌워 죽인 게지. 최당이 덧붙였다. 그의 입가에는 미미하게 남아 웃음기가 감돌았다. 그래도 자기와 친분이 있는 차준규는 귀양을 보낸 것으로 처리했었네. 헌데 이고와 채원이 죽은 것은 어찌 된 게야? 이고는 정월달에 죽었고 채원이 목숨을 버린 건 4월달이야. 그자는 실권을 잡기 위해 또 한 번 변란을 꾀했었네. 최당이 들려준 얘기는 이런 것이었다. 이고가 꾀한 변란. 그것은 문신들에게 칼을 겨눈 게 아니라 무신들이었다. 이고는 본시 불량배 출신이었다. 군문에 들어오기 전에 술청을 기웃거리며 공짜 술을 먹고 계집질로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한 그가 권력을 잡은 뒤에는 법은사회 중 수혜라는 자와 개국사회 중 현소를 끌어들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연을 베풀었다. 이렇게 두 절은 유흥장으로 변해버렸다. 독경소리가 사라진 어느 날 이고는 술에 취해 허세를 부렸다. 하하하하, 이 사람들아, 조금만 기다리게. 내 자네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줄게야. 자네들도 내 덕분에 팔자 한번 고쳐야지. 아니 그런가? 팔자를 고치다니요. 벼슬을 내리겠다 그 말이야. 벼슬을 말입니까? 아무렴 벼슬을 내리고 말고. 이번 거사만 잘 성사되면 천하는 내 수중으로 들어오네. 그리 되면 자네들은 팔자를 고치는 게지. 하하하하. 이고는 이 자리에서 현소와 수혜에게 승통의 자리를 주겠다고 큰소리 쳤다. 또한 자리를 함께한 건달들에게는 장군 자리를 주겠노라 약조했다. 나는 말이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질 않아. 아무리 건달이지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야. 장차 임금이란 자를 내쫓고 새로운 왕을 앉힐 것이야. 그리 되면 세상은 내 수중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야 그렇습니다만 정중부 장군과 이의방 장군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고는 한 손을 허이허이 내저었다. 그깟 고목과 같은 놈들은 안중에 없어. 명색이 난을 일으켰으면 한나라의 시중쯤은 돼야 구색이 맞는 게지. 참지정사가 뭐야. 간땡이가 좁쌀만 하니까 그깟 자리에 감지덕지 하는 게지. 그러고도 무슨. 이고는 큼지막한 사기 그릇에 따른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정중부가 참지정사밖에 못됐으니 자신이 대장군 위의경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분해했다. 다시 생각하니 정말 그렇습니다. 장군께서는 무척 분통이 터진 일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봤나? 분통이 100번 터지고 말고 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이고, 이 인물이 나름대로 거사일로 잡은 것은 정월 16세였다. 이날은 원자오에 관례를 올리는 날이므로 거사일로 잡기에는 적당했다. 문무대신들이 여정궁에 모여 술잔을 기울일 때 불시에 들이닥쳐 정중부와 이의방을 없앤다는 계획이었다. 자네들도 그리 알고 이번 거사에 적극 동참해야겠네. 이번 일이 끝나면 자네들 팔자는 크게 늘어질 것인즉 알겠는가? 이고는 다시 한번 쇠기를 치고서야 술잔을 들이켰다. 그런데 이 일은 원자의 관례일이 오기 전에 발각이 나고 말았다. 이고의 휘하에 있던 김선이란 자가 교위로 있는 그의 아비 김대용에게 세세히 고한 것이다. 김대용은 즉시 채원에게 달려갔고 그는 이의방에게 사태를 알렸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의방의 표정이 담담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시중에서 폐악질이나 하던 불량배 놈을 키워줬더니 세상 분간 모르고 날뛰는 게 진즉부터 눈에 걸렸어. 어리석은 놈. 내가 제 놈에게 죽을 줄 알았나 보지. 이의방은 곧 채원에게 방책을 내렸다. 지금은 밤이 깊었으니 병력을 움직일 수 없고 내일 날이 밝으면 그자가 등청할 게 아닌가. 그때 해치우게. 자네가 골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놈을 해치우거든 곧 순건군을 거느리고 놈을 따르는 잔당과 가솔들을 잡아오게. 알겠는가?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대장군? 그거야 뻔하자는가. 이고가 앉았던 자리가 자네 차지지.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고 등청하던 이고는 채원의 손에 목이 달아나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와 가솔들이 죽임을 당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공을 세운 채원은 의당 이고의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언지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자 채원은 군사를 움직여 이의방을 치려다 오히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금나라에서 완안정이 순문사로 개경에 들어온 것은 7월 10일이었다. 그들이 변경을 지날 때 조정에 파발을 띄웠기 때문에 명종 임금은 유흥규를 접방관으로 삼아 그들을 영접하게 했다. 금나라의 순문사 일행은 모두 15명이었다. 이번 순문의 정사 완안정은 유흥규가 금나라에 갔을 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 예부시랑이었다. 원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순문사로 어느 분이 오셨나 했더니 뜻밖의 대감이라시기에 기쁜 마음 금할 길 없어 이렇듯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안정은 힐끔 쳐다볼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소국의 관리인 자신이 정겹게 얘기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이번 사행길 임무가 중요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유흥규로서는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시 몇 마디를 붙이려 했으나 피곤하다는 말을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별 수 없이 물러나왔다. 예로부터 고려에 사신이 들어오면 불진연을 베푼다. 이것은 먼 길의 여독을 풀어주고 여진을 털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잔치에서도 완안정은 미소 한 번 띄우지 않았다. 미색이 고운 동료에게 술시중을 들게 했으나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 자리에는 접방관인 유흥규 외에 조종을 대신하여 예부상서도 함께 했었다. 그는 몹시 불안한 표정이었다.
금나라 순문사 일행을 보니 이번 순문이 순탄치 않을 듯 싶으오. 가까이 동료가 있는데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으로 보면 여간 깐깐하지 않은 듯 싶소. 앞일이 걱정되오이다. 유은규가 나직이 대꾸했다.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아무래도 저자의 심성이 용렬해서일 겁니다. 대국의 예부상소로 있는 자가 우리 고려에 왔으니 한 번쯤 허드레를 피워보고 싶겠지요. 금나라에 갔을 때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죽 다행이겠소. 예부상소를 안심시켰지만 유은규의 마음속은 작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만큼 완안정은 깐깐한 인물이었다. 이날은 일찍 잔치가 끝나고 사흘 후에 초참년이 열렸다. 장소는 봉원전으로 중앙엔 기다란 교자상이 놓였다. 북쪽에 용상이 놓이고 맞은편에 정사인 완안정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게 된 셈이다. 잔치상의 동쪽에 고려의 3품 이상의 관리가 앉고 그 건너편이 금나라 수행원 자리였다. 잔치상 뒤쪽에는 악공들이 두 줄로 앉아 풍악을 울리고 아름다운 동녀들은 술시중을 들기 위해 서 있었다. 오시가 되자 명종 임금이 나타났다. 잔치는 오시부터 열리게 되어 있었다. 고려의 문무백관들이 자리에 앉았는데도 금나라 사신 일행은 나타나지 않는다. 시각이 한참 지나서야 예부상소와 유은규가 나타났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순문사 일행은 초참년에 참석하지 않겠다 하옵니다. 명종 임금 앞에 엎드린 것은 예부상소였다. 좌중이 술렁거린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왕이 물었다. 왜 참석을 않는단 말인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하옵니다. 그 무슨 말인가? 이것은 사신을 맞이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헌데 의례적인 관례를 깨겠다는 것인가? 소신들도 관례임을 누누이 주장했지만 그들은 바위처럼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흘 후에 전하께 조서를 전하겠다고만 하옵니다. 사흘 후에 그러하옵니다. 어찌 사흘 후인가? 신의 생각으론 그동안 무언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옵니다. 조사를 한다는 것. 그것은 명종 임금의 등극에 대한 의문점을 파헤치겠다는 의미다. 왕의 용안이 벌겋게 상기되었다. 그것은 대단한 굴욕감이었다. 굴욕감은 이내 가벼운 경련을 몰고 왔다. 그러나 왕은 그것을 신하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사신들이 오지 않겠다니 할 수 없는 일. 그렇다고 이곳에 장승처럼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일. 명종 임금은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의방이 여흥을 일으키고자 불쑥 젓가락을 들어 고깃점에 손을 댔다. 자, 그렇게들 잊지 마시고 우리끼리 먹어 치웁시다. 기껏 장만한 음식인데 버릴 수야 없지 않소. 이의방이 덥석 갈비 한 점을 들어 뜯는 것을 보며 임국충이 못마땅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이것을 이의방이 놓치지 않았다. 어찌 그러시오, 임평장사. 내가 갈비 한 점 뜯는 게 못마땅하오. 그래요,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다. 오늘의 잔치는 여느 것간 다르오. 이거야 장군께서도 아실 일 아니오. 경사가 있어 베푸는 것이 아닌데다 전하께서는 심기가 불편하여 내전으로 들어가 버리셨소. 아무리 잔치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라지만 우리끼리 먹고 마시기에는 분위기가 적절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이의방이 뜯던 갈비를 팽개치고 일어섰다. 그의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 옥젠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허면 내가 불충하다는 것이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소이다. 다만 이런 일일수록 전하의 심기를 헤아리는 게 신하된 도리라는 것이오. 뒤집으면 그 말이 아니오. 다행히 문극겸이 나서서 이의방을 억지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소라는 여기에서 그칠 수 있었다. 사신행렬을 맞이한 것은 사흘 후인 7월 15일이었다. 완안정은 대국의 사신임을 내세워
자신을 대관전에서 맞아들이라고 연락을 취했다. 그 자리에서 명종은 전황 의종에 대한 조서를 읽었다. 내용은 병으로 인해 국사를 스스로 어루만질 수 없어 아우에게 보위를 선의한 것을 금나라 황제인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 점에 대해 순문하는 것이니 상세히 봉답하여 올리라는 내용이었다. 상국사신은 들으시오. 나는 전황이 아니므로 이 조서에 대해 답변을 줄 수 없소이다. 완안정의 물음이 날카로워졌다. 허면 고려의 전황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문무대신들의 낯빛은 긴장되었다. 어떤 대답이 떨어질 것인가로 숨소리까지 멎었다. 그러나 명종 임금의 답변은 태연했다. 앞서 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전황은 지금 신병을 다스리고자 금강산 장안사에 들어가 있소이다. 공기가 좋은 곳에 있으면 신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어찌된 셈인지 하루가 다르게 병마가 깊어져 운신하기 힘들다고 하니 치의 배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본관이 직접 금강산에 들어가 찾아뵙고 이 조서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금강산은 이곳에서 천리에 이르는 길인데다 산세가 깊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시는 도중 무서운 산짐승이라도 나타나면 해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만약 사신행렬이 그곳에 임했다가 봉변을 당한다면 삼국의 황제께서는 우리 고려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신행렬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막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했다. 의심이 가는 구석은 많지만 만약 금강산에 들어갔다 봉변을 안이 당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완안정이 망설이는 것을 명종 임금은 재빨리 간파했다. 상국의 사신께서는 마음을 편히 하시고 객관에서 여독을 푸십시오. 그동안 조정에서 사람을 보내 전황의 답신을 받아오도록 하겠소이다. 때를 놓치지 않고 유은규가 완안정 곁으로 다가갔다. 그렇습니다, 대인. 대인께서 어찌 그 멀고 험한 길을 다녀오겠습니까? 이곳에서 편히 기다리시면 전황의 답신을 받아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의 내면에는 물론 고려조정을 위하는 충정심이 있었지만 정령 완안정이 금강산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사들을 보내 살해해버릴 심산이었다. 물론 이것은 최후에 내리는 극약 처방이다. 왜냐하면 사신이 살해당하면 국제적인 분규가 생기기 때문이다. 완안정 역시 여기에서 더 고집을 피워봤자 이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같았다. 좋소이다. 내 열흘간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 안에 전황의 봉답서를 가져오시오. 아시겠소? 그럼요, 대감. 마음 편히 하고 기다리십시오. 완안정이 객관으로 물러나자 문국겸이 다시 표문을 썼다. 이 내용을 금나라 황제가 본다 해도 순무사를 보내 직접 조사한 것이니 아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서인지 문국겸의 붓끝이 날렵하게 움직였다. 완안정이 고려를 떠난 것은 8월 5일이었고 금나라 세종이 고려의 신앙을 정식으로 책봉한 것은 다음 해 5월이었다. 책비 목밀려 일명 대추바지 여자다. 고려시대에는 밀교의 영향을 받아 중원으로부터 뜻밖의 처방법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목밀려다. 15살 안팎의 동료의 은밀한 곳에 대추를 집어넣어 그것을 일주일가량 불렸다가 꺼낸다. 물론 동료는 방 안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밀어넣은 요강에 대소변을 처리하는데 한사코 주의해야 할 것은 대추를 쏟아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추는 21쪽의 동료라야 음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장군님께서 목밀려를 이용하시면 가히 20년은 젊은이다운 용력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인지 해가 떨어지면서 지린내 나는 목밀 서너 개를 껍질째 우걱거렸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자주 먹으니 점차 괜찮아졌다. 이 방법을 소개해준 밀교승의 말처럼 몸이 한결 가뿐하고 힘이 솟는 것이 예전과 달랐다.
잠자리에 들 시각이 멀지 않았는데 문 밖에서 기척이 왔다. 나으리께 아래입니다. 무슨 일이냐? 낭중 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낭중 나으리라면 큰아들 정균을 가리킨다. 급한 일이라면 훤한 대낮에 찾아왔을 터인데 야심한 시각에 찾은 것은 은밀한 용건이 있다는 뜻이다. 정중부의 눈짓을 받은 동료가 문을 열고 나지기 말한다. 들어오시랍니다. 정중부는 아랫목 보료 위에 누워 아들을 맞았다. 여전히 15으로 보이는 두 동료가 부친의 아랫도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하나는 아래쪽에서 다른 한 명은 위쪽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차림이 묘했다. 동료들은 아래 위에 하얀 비단을 걸쳤는데 그것은 외출복이 아니라 실내에서 입는 속이 훤히 비치는 옷이었다. 아래쪽에 있는 동료와는 달리 부친의 상체 가까이 있는 동료는 가슴께가 흐트러지고 치마 어림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아마도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부친의 두 손이 동료의 치마 속을 열심히 헤집고 다녔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른이 다 된 노 권력자. 부친이 예전의 정력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한다는 말을 집사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양생에 대한 많은 약을 먹고 동료를 끼고 누웠어도 마음자리에 앙금처럼 고여있는 것은 늙었어도 결코 죽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부친의 모습을 보는 35의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너무 애쓰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부친이 장수하면 할수록 손에 날 일은 없었다. 솔직한 심정은 권력의 가장 윗전인 문화시중 자리에 자신이 오를 때까지만 살아달라는 것이었다. 정중부는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부인 또한 미천할 수밖에 없었다. 늦장가를 간 미천한 무부는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사위는 서북면 병마사 대장군으로 있다가 사퇴하고 근자의 신호위에 들어온 송유인이었다. 그러나 송유인은 몹시 용렬하여 그릇이 작았다. 무슨 일이냐? 병부낭중으로 승차한 아들이 앉기를 기다려 정중부가 물었다. 예, 아버님. 우선 아이들을 내보내십시오.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중부의 손짓에 두 동료가 물러났다. 할 말이 무엇냐? 아버님, 소자는 오늘 처음으로 두 궁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떨기 꽃 같은 용모에 소자는 눈이 부셔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궁 안에 큰 잔치가 있었다. 이날 명종임금은 두 딸을 궁주로 책봉했다. 큰 딸은 연희궁주, 작은 딸은 수안궁주였다. 궁주의 책봉은 당연히 백간의 할애를 받았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 잔치에 참석한 정규는 두 궁주의 아름다운 모습에 혼백이 오락가락했다. 이날의 잔치는 실로 오랜만에 열린 데다 강제성이 없었다. 명종임금이 두 딸을 궁주로 책봉한 것이므로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잔치가 밤이 깊도록 이어지자 자부승선 문국겸이 어전에 나가 정색했다. 전하, 두 분 궁주마마의 잔치는 이만하면 좋카옵니다. 이만 파하시고 내전으로 드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실로 오랜만에 열린 잔치가 아닌가? 과인의 마음이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찾았으니 그대는 물러가 있거라. 그러나 문국겸은 그럴 뜻이 없어 보였다. 전하, 모든 일엔 정도가 있사옵니다. 그것을 무시했기에 전왕은 폐위를 당한 게 아니옵니까? 알았소. 순식간에 핏기를 잃은 명종임금은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때 이의방의 형 이준이가 화를 냈다. 이보시오, 문승선. 예, 이승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전왕의 폐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말이오. 나는 잔치가 오래되면 여러모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이의방이 나섰다. 평소에는 샌님처럼 조용하기만 한 형인데 이토록 과격해진 것은 약주 탓으로 짐작되었다.
형님, 이만한 일을 가지고 어찌 노여워하십니까?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중방으로 가서 한 잔씩 더 하십시다. 그러세. 이렇게 하여 이준희와 문국겸 사이의 시비는 일단락됐으나 이의방 등은 중방으로 자리를 옮겨 기생들과 대궐이 떠나가라 노래하고 술을 마셨다. 거기까지만 들었는데도 정중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도 중방에 갔느냐? 예, 허나 소자는 곧 자리를 떴습니다. 못난 위인 같으니. 예, 이의방 말이다. 어째서 못났다 하십니까? 모르겠느냐? 예, 소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못났다고 할 수 없지. 잠시 대화가 끊겼다. 정중부는 위켠에 놓인 술상을 당겨 손수 술 한 잔을 따라 입안에 털어넣었다. 정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정중부가 고개를 들었다. 소자는 오늘 마음속 깊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냐? 오늘 궁주들의 책봉연에서 두 궁주를 보는 순간 소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두 궁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합니다. 정중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눈길이 얼크러지자 정규는 스스로 눈길을 떨어뜨렸다. 사내라 하면 능히 욕심낼 만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소자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내라면 의당 저런 정도의 여인을 아내로 취해야 한다고요.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에 누구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상보다 더 힘이 있으십니다. 아버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못 이룰 일이 없다고 소자는 믿습니다. 비록 아버님이 문화실황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조정에서 아버님보다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버님, 전하께 말씀드려 두 궁주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며느리로 달라는 청을 넣어 보십시오. 정중부가 실소를 터뜨렸다. 어찌 웃으십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내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를 잡고 있지만 그렇다고 두 궁주를 자식의 첩으로 달랄 만큼 간이 크지는 않다. 정녕 내가 아비를 미친 개꼴로 만들고 싶으냐? 너에게는 처자가 있질 않느냐? 집안 장래를 위해 친가로 쫓아내면 그만입니다. 집안 장래를 위해. 그렇습니다. 궁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대대손손 우리 정씨 일문은 영화를 얻을 것입니다. 말이 좋아 정씨 일문이다. 언제부터 우리 집안이 세도가였더냐. 집안 내력을 따진다면 고작 너와 나뿐이다. 아버님, 아버님은 어찌 당대에만 살고 마는 것처럼 욕심이 없으십니까? 아버님이나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손들이 가업을 이루어 번창해야 하질 않습니까? 아버님은 미천한 출신임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그 미천한 출신이 지금은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씨 가문은 두고두고 번창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허면 소자의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마. 집안 장래를 위해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그럼 소자는 물러가겠습니다. 정규는 부친의 처소에서 나와 뚜벅뚜벅 안채로 향했다. 워낙 큰 집이다 보니 안채까지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다. 정균의 아내 김씨는 아직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은 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6해 전에 못생긴 본부인을 쫓아버리고 새 아내로 맞아들인 김희영의 여식이었다. 김희영은 의종 제위시의 우부승선에 이르렀는데 대녕우 경과 가깝게 지낸다는 구실로 김존중과 정함의 모함에 걸려 지승평군사로 자천된 인물이었다. 어수선한 때 허우대 멀쩡한 정균의 손길에 성정이 고운 김희영의 딸이 걸려들었다. 처음에야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 김희영은 정균에게 출가시켰다. 그것이 6해 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균은 새로운 꽃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의방은 본관이 전주다.
아비가 금산 땅에서 약간의 문자를 익혀 행세께나 하는 집안에 문서 수발을 했다고 들었으나 확인이 안 된 일이고 그의 조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어디 그뿐인가 자신의 어미가 어떤 성씨였는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내 한씨도 무인의 딸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이 거칠다. 가난한 무부에게 시집와 20여 년을 지독한 가난 속에 쪼들리며 살았다. 아는 이가 잔치를 열 때 입고 나갈 옷 한 벌이 없어 낭패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입을 옷이 지천이요 쌀가마가 층층으로 쌓이고 고기와 포백이 그득하다. 이제 한씨는 남편을 하늘처럼 우러러 본다. 어느 날 한씨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여보, 임금님께서는 당신과 간북댁 어른 중 누구를 가깝게 여겨요? 정중부가 나이가 많으니 어른이라는 호칭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사실 별난이 일어나기 전에도 한씨는 정중부를 어른으로 깍듯이 호칭했다. 이의방은 잠깐 생각했다. 왜냐하면 명종임금은 무인들을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었다. 어찌 그러오? 마지못해 이의방이 되물었다. 글쎄 내 말에 대답이나 해봐요. 지금이야 그분이 나이도 많고 직책도 높으니까 나보다는 가깝다고 봐야겠지. 허나 반드시 그렇다고만 생각할 수 없어. 나이와 직책만으로 가까운 것은 아니니까. 한씨의 표정이 밝아졌다. 눈빛만으로도 그렇죠 하고 묻는 것 같았다. 얼마 전에 원자를 태자로 책봉했다면서요. 그렇소. 태자로 책봉되었으니 가래를 올려야겠네요. 그래야겠지. 이의방은 고분고분 답변을 주다가 화들짝 놀라 상체를 폈다. 비로소 아내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치챈 것이다. 그러나 무남 동료인 이의방의 딸은 방년 19세의 나이지만 둘도 없는 박색이었다. 아무리 고슴도치가 제 새끼만은 귀여워한다지만 이의방이 보기에도 딸의 얼굴은 정남이가 떨어졌다. 머리는 고수머리로 곱슬인데다 더욱이 노랗기까지 했다. 거기에다 둘도 없는 박색이니 몇 걸음 양보해도 도무지 어디에 내놓을 물건은 아니었다. 에잉, 틀렸어. 그 얼굴로 못을 어찌하라는 게야. 웬만해야 어디 내놓고 때를 써보지. 그래도 알아요. 임금 마음에 들지. 그렇잖아요. 믿져야 본전이니 말이나 해보자는 거죠 뭐. 하긴 그렇구먼. 그럼 여보, 내일이라도 이꼴에서 은밀히 말을 건네보세요. 당신이 관북댁 어른을 앞지를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에요. 알겠소. 내 그리 하리다. 하지만 궁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전부터 쳐봅시다. 다음 날 이의방은 개경에서 가장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들였다. 산통을 흔들어 대던 점쟁이는 상가지를 뽑아들더니 괴사를 늘어놓았다. 나으리, 아주 좋은 개입니다. 낙양성 동쪽에 복숭아꽃이 빛이 난다는 괴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 나으리, 오늘이 4월 26세 무자이고 신랑댁이 있는 곳은 어느 방향입니까? 이곳에서 동쪽이지. 아주 좋습니다. 동방이면 매사가 생명력 있게 피어오르는 만사 형통입니다. 점쟁이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날의 점사로 인해 1년 가까이 편히 먹고 지낼 재물을 바리바리 씻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면 이의방이나 한씨는 기겁을 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리 딸아이의 영화는 잠깐 부는 봄바람 같을 터이지만 제압이 운수는 영락없이 서입심고 반묘 계문이로세. 하기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인 것이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풀어내는 괴사는 이런 의미다. 쥐가 깊은 곳에 들어가니 얼룩 고양이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의방은 다음 날인 4월 21일 날에 목욕 재개하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 궁으로 들어갔다.
그가 궁에 들어가니 문국겸을 비롯해 10여 명의 문신들이 어전에서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이의방은 정중히 예를 차렸다. 신대장군 전중감 이의방 입시옵니다. 오, 어서 오시오, 이 장군. 이의방은 다시 한번 임금에게 국궁한 다음 문국겸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백성들의 생활이 말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 왜요? 윤인첨이 눈빛을 날카롭게 빛내며 예순이 넘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창노한 음성으로 쏘아붙였다. 아니, 이 장군께서는 그것을 모른단 말씀이오. 지난해에도 가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요. 더군다나 곳곳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거처까지도 잿더미로 변한 게 한두 곳이 아니오. 조야가 이토록 어수선한데 어찌 이 장군만 모른단 말씀이오. 이의방은 얼굴을 붉히고 입을 다물었다. 한마디만 잘못하면 무더기로 쏘아댈 분위기였다. 윤인첨이 누군가, 예종조의 명신으로 무신들의 선망의 대상인 윤간의 손자요, 명망 있는 선비 윤원이의 아들이다. 금년 나이 65이었지만 기력이 창창했다. 이런 제기랄, 나이든 늙은 것이 궁에 나와 어쩌자는 게야. 도대체 말들만 많아가지고. 이의방이 내심 투덜거렸지만 이때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정월달에 밀어닥친 보릿고개로 수백 명의 백성이 굶어 죽었다. 더군다나 4월이 다 가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개경의 우물물도 바닥을 드러내었다. 패농을 하고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길 가던 사람을 도륙하여 푸죽간에 고기로 내어거는 일도 있다 했다. 백성들의 처지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이 나라 백성 태반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질 듯 싶습니다. 문국겸이 탄식 속에 고하자 명종임금 역시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과인이 부덕하기 때문이요. 하늘이 이 땅에 흉년을 준 것은 과인에게 깨우침을 주려는 뜻일게요. 이렇듯 한숨만 내쉴 것이 아니라 좋은 방책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소경 이응구가 고했다. 전하, 무엇보다 백성들의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옵니다. 각지의 유사를 파견하여 가뭄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게 하옵시고 구율도감을 설치하여 나라의 힘이 닿는 데까지 백성들 형편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전하 깨워서는 대소신료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게 하옵소서. 지금 일부 관료들은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연일 잔치를 벌인다는 말이 있사오니 이를 한 백성들의 불만이 터져나올까 걱정되옵니다. 잠깐. 이의방이 이응구의 말을 가로막았다. 듣자 하니 이소경의 말은 나를 들으라 한 것 같은데 거 듣기가 아주 거북하구먼. 당치 않습니다, 이 장군. 나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따름이지 장군에 대한 억하심정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좋소이다. 백성들 형편이 그렇다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소. 나도 일천석을 내놓겠소이다. 그러나 이소경은 조금도 감지덕지 않은 낯빛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못해 접수하는 듯 물목을 적더니 군소리를 털어놓았다. 수많은 백성이 굶어가는데 고작 일천석이라면 한 끼 식사나 되겠습니까? 하긴 도움은 되겠지요. 저런, 내 저놈을. 그러다가 이내 자신이 궁에 들어온 목적을 생각하고 낯빛을 부드럽게 폈다. 백성들을 구휼하는 회의는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이응구가 소속된 대부시는 주로 수량과 통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의방으로서는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들어봐야 무엇 하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 뿐이다. 한쪽에 앉아 그들이 하는 양을 바라보며 이따금 콧구멍을 들쑤시거나 귓구멍을 후볐다.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고 대신들이 퇴골했다. 명종 임금이 내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자 이의방은 문 앞에 이르렀다. 편복으로 갈아입은 명종 임금이 기통을 받는다. 전하, 이의방 장군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이 장군이
명종은 무의식적으로 왕비를 돌아보았다. 안으로 매셔라. 잠시 후 밀직상궁의 안내를 받아 이의방이 들어왔다. 그는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부복했다. 그래, 기니 할 말이란 무슨 말이오? 이의방이 얼굴을 들었다. 전하, 신은 원자마마를 태자로 봉하신 이후부터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안타깝단 말이오? 지금 전하의 보령은 43이시고 태자마마의 준추는 21입니다. 전하께옵서는 태손이 너무 늦으셨으니 실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묘사직을 위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닷없는 이의방의 주청에 명종임금은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이니 그것을 의논하고자 온 것이라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엉뚱했다. 이 장군은 백성들을 구휼하고자 온 게 아니었소. 전하, 그렇듯 자질구레한 일은 저희 같은 신하들에게 맡겨놓으시면 됩니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소신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온 것입니다. 아니 장군,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에게 백성들의 고충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단 말이오. 그게 장군이 보기에는 하찮은 거란 말이오. 전하,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허나 그것보다 종묘사직을 위해 그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런 연후에 백성을 위하여도 늦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요. 허면 태자를 장가들이라 그 말입니까? 그렇사옵니다, 전하. 곁에 있는 왕비가 거들었다. 마땅한 규수가 있습니까? 있사옵니다. 어느 댁 규수입니까? 사실은 이의방은 양이마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했다. 이의방은 내심 심호흡을 하며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그 규수는 소신의 여식입니다. 양이마마의 얼굴에 놀라워하는 빛이 역력했다. 이의방은 재빨리 뒷말을 찔러 넣었다. 소신의 여식은 19입니다. 소신이 딸자랑하는 것 같아 송구하옵니다만 제 여식은 사서삼경을 비롯해 제자백가에 이르기까지 두루 학문을 꿰뚫었습니다. 명문가의 가훈은 보지 않고도 달달 외우는가 하면 시문을 짓는 데에도 뛰어난 재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굴도 제 어미를 닮아 미색이 빼어난 탓에 대소중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청원해 오고 있습니다. 양이마마, 신의 충정심을 간합하시어 신의 딸아이를 태자비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오면 신은 황씨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명종임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알겠소. 이 다음에 기회 닿는 대로 장군의 영예를 한번 보십시다. 성은이 하해갔사옵니다. 전하. 전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내일 저희 여식을 입골시키겠사옵니다. 나쁜 일은 감추고 좋은 일은 서두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이의방은 양이마마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퇴골해버렸다. 다음날 궁 안에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상자에 나란히 앉은 양이마마의 맞은편에는 이의방의 혀가 그토록 격찬한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익힌 처자가 앉아 있었다. 나이가 19이라 했던가? 예. 이름은? 달래예요. 달래? 예. 그런 이름이 있는가? 그럼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사랑을 나누실 때 들판에는 달래가 피었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그럼 들판에서 야합했다는... 글쎄 그것이 야합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대요. 왕비가 물었다. 그래, 사서삼경과 제자백가를 꿰뚫었다는데 글은 어느 정도까지 읽었느냐? 글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글을 읽은 적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이 장군은 내가 사서삼경에 통달했다고 말했는데 아니란 말이냐?
양이마마는 아연실색했다. 그런데다 얼굴은 왜 그리 박색인지. 정말 기가 막혔다. 추물 중에서 상추물인 얼굴을 천하절색이라 하였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래도 별난의 주역인 이방의 여식이니 그냥 내보낼 수 없어 뭔가 좋은 점 한 가지를 찾아내려고 들추었다. 허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느냐. 널뛰기나 그네 타기 정도라면 자신 있어요. 명종임금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달래는 궁중에서 점심까지 대접받고 돌아갔다. 이방은 딸이 돌아오자 궁 안에서의 일을 캐물었다. 자신이 뻥을 친 부분들을 양이 전하는 어찌 생각하는지를 가늠해 볼 양으로 딸아이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불안했던 이방은 딸아이의 말을 듣고 자신이 생긴 모양이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혼사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이렇게 되자 입장이 난처해진 것은 당연히 명종임금이었다. 게다가 이의방은 가깝게 지내던 문국겸을 비롯해 대장군 진준을 동원하여 압박해왔다. 일이 이 모양이니 어쩌면 좋겠느냐. 태자 생각은 어떠하냐. 견디다 못해 양이마마는 태자를 불러 그렇게 물었다. 두 분 마마는 태자에게 말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얼굴이 거칠했다. 이의방의 여식과 혼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태자도 듣지 않았느냐. 생긴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런 줄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찌 태자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양이마마, 그 점은 소자도 알고 있사옵니다. 아는데 혼인을 하자는 말이냐. 아바마마, 소자는 젊습니다. 그러나 이의방은 40이 넘었습니다. 장차 세상을 사는 날은 소자가 더 많사옵니다. 이의방의 여식을 태자비로 삼아도 왕실의 핏줄은 둘째나 셋째 비에게서 얻을 것입니다. 하오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종임금은 심지 깊은 태자의 마음에 감탄했다. 과연 자신의 아들이라는 흐뭇함이 뜨겁게 밀고 올라왔다.